자, 이제 두 번째로 가서 문제를 먼저 한번 보고 한번 가봅시다. 자, 4번 문항을 보니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제 이 설명은 선택지 나와 있고 가와 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끊어야 돼요. 끊어서 하나로 선지를 제거하는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은 다 선택지에 나와 있어요. 이 설명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지에 제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와 관련된 거와 나와 관련된 거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가 여기가 가, 나, 가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와 관련돼서 풀 수 있는 게 1번, 그 다음에 3번, 5번 문항이 가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런 설명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설명이란 이 단어는 표현 기법을 물어보는 글의 구조나 표현 기법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공감각적 심상, 영탄적 어조, 감정이입, 그 다음에 여기 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그 다음에 성경 수정, 그다음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각각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니까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공감각적 심상. 한자를 먼저 보면은 공감각, 그렇죠? 그다음에 심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함께 공, 그다음에 느끼다 감, 깨닫다 각, 그렇죠? 그래서 감각은 말 그대로 오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마음심, 그다음에 생각 상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공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바로 감각이 함께 있다. 즉, 감각의 전이를 이야기하는데 이 전이라는 이 단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옮기다 전자에 옮기다 이자를 씁니다. 즉, 감각의 전이라는 것은 감각의 이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감각이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의 무엇하 어떤 감각의 무엇화 감각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A 감각의 B 감각화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감각의 어떤 B 감각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각이 이제 변한다. 자, 이게 바로 공감각적 심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영탄적 어조. 자, 이렇게 있을 때 영탄이라는 것은 바로 감탄과 한탄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영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쁜 연예인이 앞에 잘생기거나 예쁜 연예인 오, 우리 감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못생긴 연예인이나 이제 못생긴 뭐 이렇게 연예인한테 그죠? 둘 다 어쨌든 느낌표를 찍을 수 있죠. 자, 근데 어조라는 말은 어, 그 말투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감탄과 한탄이 모두 다 나타났을 때, 그래서 영탄적 어조는 느낌표를 찍을 수 있다. 그렇죠? 느낌표를 찍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영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감정이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중요하죠. 이 감정이입은. 그래서 이입이라는 단어 한자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옮기다 이자에 넣다 입자. 자, 그래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다른 대상에 옮겨 넣을 때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그 시적 화자가 동일시하는 대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게 이게 바로 감정이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선경 후정
한자를 보면은 이렇게 먼저 이게 안 나오네. 왜 성경점이 없어. 뭐야 이 바보 같은. 한자는 이제 먼저 선자에 경치경자, 그다음에 뒤후자에 정서정자를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선 경치경 뒤후 정서정자. 그래서 앞부분에 경치를 제시하고 한 후 뒤에 정서를 제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성경 후정, 시상 전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에 해당을 하게 된다라는 거.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말을 건네게 되는 거고, 만약 그 대상이 사물이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의인법이 나타나게 돼요. 사람인 경우는 상관없죠. 이제 이름을 부를 거고 아이야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래서 각각의 여기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을 모르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자, 5번 문항. 가와 나의 식구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하고 나하고 식구가 나올 거고 비교하여 이해하였어요. 적절한 걸 고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끊어야 되겠죠. 가는 갓길이 나는 갓길이. 자, 둘 다 가나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끊습니다. 가만. 그렇죠? 풍경 소리. 그래서 뒤에 보니까 자족감, 심미적 완산, 성찰 환기, 부정적 인식, 그 다음에 감흥을 외부로 표출하는 수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를 판단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 이제 자족감이라는 단어는 알아야 하는 단어죠. 이것도 한자어로 되어 있으니까 자족감. 한자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스스로 자자에 만족하다, 족자에 느끼다 감자. 스스로 만족함을 느낀다라는 거. 심미적 완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심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심미라는 것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완상은 아까 완상하다 나왔죠. 감상하다는 뜻이라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거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 자, 그다음에 성찰은 한자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살피다, 성자에 살피다 찰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죠. 자신을 살펴봄. 반성이 나오게 되고 부정적 인식, 감흥, 외부로 표출 어려운 단어 없네요. 그래서 뜻풀이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자, 그다음에 6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B가 여기 이제 A가 지금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 작품에 산중에 착력이 없어 사실을 모르거니 그래서 문맥적 의미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자 B가 지금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를 쌓아두고 역시 나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A와 B는 모두 나와 관련지어서 그렇죠? 나 작품을 읽고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그런 문항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기호로 나타나 있고 기호는 지문 안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밑줄만 읽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관련 정보 찾기라는 전략을 쓸 거고 결국에는 앞뒤 문맥적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부터 먼저 판단을 한 후 구체적인 의미를 판단을 하러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7번.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가다를 감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보기에서 지금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가다를 감상을 해서 가부터 다까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먼저 읽어야 되겠죠. 선생님 설명에 따르라고 하니까 아, 이거 먼저 읽어라.
가장 먼저 읽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문학에서의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영역으로 그 의미가 제한될 수 있지만 공간에 어떤 태도나 가치관이 투사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사되는 가치관에 따라 공간들 간의 위계적 질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공간이다라는 거. 공간은 첫 번째 그냥 단순한 물리적 영역. 두 번째는 어떤 태도나 가치관이 투사될 수 있다. 자, 이때는 투사되면 위계적 질서가 형성이 된다. 자, 가치관의 투사로 인해 공간이 가진 의미가 새롭게 공간이 가진 의미가 새롭게 파악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단순한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 태도나 가치관이 투사가 되었을 때 첫 번째 효과 위계적 질서, 두 번째 효과 의미가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중요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공간의 어떤 가치관이나 태도가 투사가 될 거다. 의미를 부여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아래 주시는 공간적 의미를 그 공간에 투사한 가치관 중심으로 파악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이제 보기를 바탕으로라고 해서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얘는 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가 지금 보면은 아까 6번 보기, 그렇죠? 읽어봤고 8번 보기 읽고 그래서 지금 출제자는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6번 보기를 읽고 7번 보기를 읽고 전체적으로 아 이게 공간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판단한 후에 8번 보기를 읽고 그 다음에 다부터 먼저 읽으라는 거야. 정보를 지금 다에다가 던져줬죠. 다하고 나에 대한 정보는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일단은 다를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먼저 던져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에 대해서 여기 부분을 읽고 나서 보기를 읽고 이 부분을 적용해가지고 다와 관련된 문항들을 먼저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몽서 헌기는 몽소. 자, 그래서 이제 몽소는 아주 꿈몽자의 산 이름 소자네요. 소래산을 꿈꾼다라는 뜻을 가진 자, 건축물에 담긴 의미를 서술하고 있는 작품으로 건축물의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자, 꿈꾸는 대상으로서의 소래산만큼 중요하게 제시하는 것이 꿈꾸는 행위 자체이다. 자, 두 가지가 있네요. 꿈꾸는 대상으로서의 소래산, 두 번째 꿈꾸는 행위 자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품을 통해 현상 혹은 행위로서의 꿈의 의미, 바라는 바가 나타나는 꿈의 원리나 현실적 제어를 초월하는 수단이 되는 꿈의 효용, 그리고 대리만족을 가는 꿈의 작용을 서술함과 동시에 꿈이 주체나 대상과의 결합에 제한이 없다는 측면에서의 꿈의 보편적 성격을 기술하여 몽서에는 건축을 담긴 의미를 완성하고 있다. 아, 말이 되게 기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현상 혹은 행위로서의 꿈의 의미. 두 번째, 바라는 바가 나타나는 꿈의 원리. 세 번째, 현실적 제약을 초월하는 수단이 되는 꿈의 효용. 네 번째, 대리만족을 가능하게 하는 꿈의 작용. 자, 그래서 마지막에 꿈이 주체나 대상과의 결합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꿈의 보편적 성격.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총 다섯 개의 기능, 원리나 기능, 수단 이런 것들을 설명했어요. 꿈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연결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지금 다해서 지금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지? 이거를 여기다 이제 연결시킬 거고 보니까 기호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1대1 대응을 여러분들이 시켜주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다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작품부터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세상에 상은 두 가지가 있으니 상은 코끼리 상자인데 여기서 모양 상자예요. 원래는 코끼리를 이야기하는데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에 모양은 두 가지가 있으니 낮은 양이 다스리는 일이 있고 밤은 음이 다스리는 꿈이 있다. 자, 그래서 낮은 양, 밤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변량이고, 그죠? 햇볕이 있는 거. 그다음 음은 그늘음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낮과 밤이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이 밤은 음이 다스리는 꿈이 있다는. 자, 그러므로 운사가 관직을 다스리고 긴 버들로 꿈을 점쳤던 것은, 자, 그래서 구름문자에 이제 스승사자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운사. 어, 음, 운사가 관직을 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사전을 한번 찾아봐 봅시다. 예, 여기 있네요. 구름문자에 스승사자를 써서 당군신화에서 구름을 맡고 있는 신이네. 그죠? 아, 자, 그래서 이 당군신화에서 이 운사네요. 저 구름을, 비를 관장하는. 자, 관직을 다스리고 긴 버들로 꿈을 점쳤던 것은 이 두 가지가 아울러 있는 거죠. 서로를 필요로 하는 바였다. 자, 이음은 이동욱군은 이제 이동욱군이라는 이제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죠? 이름난 진사로 벼슬이 시종이다 했습니다. 자, 이 시종이라는 것은 그 홍문관이나 아니면은 뭐 지편전이나 이런 학자들, 즉 임금의 바로 옆에서 시중을 들거나 임금과 함께 업무를 보는 그런 모든 벼슬을 시종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시종이다. 그래서 그의 선조들의 집과 묘가 소성의 소래산 아래 있다. 자, 지금 선조들이 소래산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가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향이네. 군은 여기서 이제 이 군은 바로 이동욱 군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아침에는 일어나 관직의 사모에 이바지하고 밤에는 늘 소래 사는 꿈을 꾸어 집을 몽소라 짓고 나에게 길을 지으려 청한다. 자, 이 군이 이제 아침에 낮에는 사무 관직에 나가고 밤에는 소래 산에 대한 꿈, 즉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밤에는 그리워하겠다. 그래서 몽소라고 지었다. 아까 우리가 8번 복에 나왔었죠. 그렇죠? 소래산을 꿈꾼다. 그래서 길을 지어달라고 청했다.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이 기록할 기자인데 이 기라는 것은 이제 한문 수필 중에 장르의 하나가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쓰는 그런 수필이다. 그래서 얘가 기에 해당을 하는 거죠. 어떤 건축물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한 거죠. 사람의 사유하는 감관이라 해서 감관이라고 했을 때 이게 느끼다 감자에 그다음에 관자가 벼슬 관자인데 여기서 이제 벼슬이 아니라 감각기관 할 때 얘는 감각기관의 준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는 감각기관이란 참으로 신묘하여 형체에 막히게 되지 않는다. 생각은 떠올라 곧 소래산에 미치는데 소래산은 군의 그 군이라는 건 또 이동욱 군이겠죠. 요 군은 이동욱 군 군의 고조, 증조, 중조와 조부 부친이 강신하고 그래서 강신은 내릴 강자의 신신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신이 내려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사할 때 그 신이 내려오고 그 혼이 묻혀 있는 땅이어서 분의 사모함은 그칠 데가 없어 자는 중에 나타난 꿈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선조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이 고향에 대한 그것도 그리움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또 몸이 이미 관직에 매여서 비록 휴가를 청한다 해도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하며 비록 말미를 준다 해도 시일을 허비하게 되니 꿈이 아니면 어찌 한번 눈 깜짝할 새에 뜻대로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꿈으로 할 수 있다는 서리법, 꿈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빨리 갔다 올 수 있다. 아, 영탄법을 사용하네요, 그렇죠? 자, 가문에 복과 화가 있으면 이제 복복자의 재앙파자죠. 이건 이제 복복자고 이거는 재앙. 복과 재앙이 있으면 그 선조들이 꿈으로 많이 알려주니 왕래하여 감통하는 이치를 여기서 가히 증험해 볼 수 있을 거죠. 증험은 경험이라는 뜻이에요.
자, 또한 군이 서울에 있어 소래산 꿈을 꾸는 것이니 만일 서울에 있다면 응당 서울을 꿈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위치가 바꾸면 반대가 된다는 거야. 서울은 군인하고 자란 곳이며 군의 선대의 벼슬하고 논일었던 곳인데다 하물며 임금께서 임하신 곳이 아닌가. 어? 그러면은 소래는 고향이 아니네. 잠깐만 이거 바꿔야 되겠네. 왜냐면 군이 낮대요 여기 서울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고향의 의미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수정을 하면 여기가 이제 고향이 아니라 선산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조, 선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가문이 있던 곳.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바뀌어 버렸어. 군이 태어났던 고향이 서울이야. 자, 그래서 소래산을 꿈꾸는 것이니 자란 곳이며 그 벼슬아 놀던 곳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이라는 이 공간적 의미가 바로 이 군에게도 중요한 곳이죠. 자, 그러니까 이 이름이 뭐야? 이동욱. 이 이동욱 군은 서울에 있으면 소래산을 꿈꿀 수밖에 없고 소래산으로 내려가게 되면 또 서울이 또 이동욱 군에게 또 중요한 공간이니까 또 그걸 꿈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나는 이제 이거는 필자죠. 이동욱군이 아니라 이 필자 이용수라는 필자가 됩니다. 나는 호서의 미산 백성이다. 호서 지방이네요. 그죠? 늙어서 서울에 몸붙이고 있으나 이제 서울에 있어요. 그죠? 서울에 매일 미산 꿈을 꾼다. 그래서 이제 미산은 역시 이제 그 고향의 의미죠. 지금 그대의 헌에 길을 쓰면서 근원 것으로 올라가고 뿌리로 돌아감을 깨닫는 것은 자, 그래서 지금 근원 것으로 올라가고 뿌리로 돌아간다. 바로 이게 그 이동욱 군에게는 소래, 그렇죠? 소래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필자에게는 미산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인간의 정리가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정리는 정서, 감정 정자의 이치, 이자, 그렇죠? 이 이치가 같다라는 거죠. 당연히 근본을 꿈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7번과 8번에서 그죠? 7번과 8번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8번 문항 완벽하게 다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연결을 시켜서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자, 4번 리을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리을이 지금 마지막 부분에 꿈으로 알려준다. 그죠? 경험해 볼 수 있다라고 그죠. 현실에서 실현할 수 없는 바에 대한 대리만족을 가능하게 하는 꿈의 작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 여기서 지금 포인트를 보니까 대리만족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리얼을 읽어보면 꿈으로 알려주고 왕래하며 감통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대리만족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랑 연결이 돼요? 대리만족이 아니라 현실적 제약을 그 초월하는 수단, 그렇죠? 그리고 주체나 대상과의 결합에 제한이 없는 거죠. 그 꿈속에서 돌아가신 선조를 만나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리만족이라고 보기에서 말한 이 대리만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나와 있는 그 현실적 제약을 초월하거나 또는 그 대상과의 주체나 대상과의 결합에 제한이 없다. 이거와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대리만족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7번 문항. 자, 가나다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가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나가 두 개고. 다 한번 봅시다. 다해서 군이 서울에 있어 소래산을 꿈꾸는 것이라 말한다는 점에서 자 이제 서울에 있어서 소래산을 꿈꾼다 했죠. 나는 필자는 소래산을 서울보다 위계적 지상 상위에 두고 있다. 아니죠. 상위 위계상
상위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본문으로 가서 보면 서울에 있어서 서울의 삶을 꿈꾸는 거고 서울에 있다면 응당 서울을 꿈꿀 것이다라고 해서 두 개의 위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위 하나가 상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고 질서상 동일한 위치에 있을 뿐이다라는 거에서 한쪽에서 한쪽이 그립고 다른 쪽에 가면 또 다른 쪽이 그리고 둘 다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4번은 위계질서는 상위에 둔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7, 8번 우리가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관련되는 것부터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라져 하나를 읽을 필요도 없이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두 개만 봤을 때도. 자, 이제는 다와 나로 한번 가보자 합시다. 자, 이제 다시로 한번 가보면 다시는 박인량의 사송과사 사주 부산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산사가 절 이름이고 사주가 지역 이름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하여금 사자에 송나라 송자에 그 다음에 진할 자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사자가 하여금 사자인데 하여금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사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송나라. 자, 그러니까 송나라 사신으로 이제 묶어야 되겠네, 그렇죠? 송나라 사신으로 그 뭐야 사주라는 그 지역에 있는 부산사를 지났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주자가 그 골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미국의 그 뭐 미시시피 주, 그렇죠? 이런 주라고 할 때 그 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사주라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부산사는 절 이름이고, 그렇죠? 그래서 사주라는 곳에 구산사라는 절을 지나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한번 가봅시다. 기암괴석이 겹쳐 산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기암괴석이라는 것은 기이하다. 암자가 바위, 그다음 괴자가 괴상하다. 그 다음에 석자가 돌석자. 그래서 기하고 괴상하게 생긴 바위와 돌이 겹쳐 산을 이루었는데 그 위에 절이 있어. 바로 부산사를 이야기네요. 물이 사방으로 둘렀네. 그래서 자연 속에 쫙 있는 거죠. 그렇죠? 탑 그림자 강에 거꾸러져 물결 아래 일렁이고 그래서 이제 탑이 그 절에 있고 그게 강에 잘 비치고 있는 거죠. 풍경 소리 달을 흔들며 구름 사이로 떨어진다. 자, 그래서 풍경 소리는 지금 청각 심상인데 이것이 구름 사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시각으로 바꿨죠. 이 부분이 바로 공감각적 심상에 사용됐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소리, 풍경 소리가 청각을 지금 떨어진다는 시각으로 바뀌죠. 시각화다라는 거죠. 청각의 시각화가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문학 나그네 배엔 큰 파도가 급한데 대 아래 스님의 바둑은 한낮에 한가롭다. 자, 지금 여기는 급하고 여기는 한가롭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서로 상황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은 한가롭지만 인간의 세상은 매우 급하다는 거죠. 한번 사신의 명 받들고 왔다가 석별함에 석별하는 것은 이제 아쉬운 이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쉽게 이별함에 시한수 남겨두어 다시 오르길 기약하네 해서 그 부산사라는 이곳에 대해서 다시 오고 싶다. 그렇죠? 다시 오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미련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자, 이제 나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나는 정철의 성삼별곡이라는 작품입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분이 이제 정철, 송광정철의 이제 성산별곡이라는데 이 성산이라는 것은 이제 별성자의 산산자인데 지역 이름이고 그다음 별곡은 그 구별할 별자에
노래 옥자. 자, 그래서 이 별곡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노래라는 뜻으로서 중국의 노래와 구별되는 우리나라의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노래와 구별이 되는 바로 우리나라 그 노래, 우리나라 문학을 별곡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정철이라는 분이 이제 성산지방에서의 어떤 느낌발을 가사로 쓸 겁니다. 그래서 얘도 조선 전기 가사고, 전격 가사고, 그리고 양반 가사 해당을 한다. 내용을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지나는 손은 이제 손님 객자죠. 손님. 어떤 지나는 손님이 성산에 머물면서 서화당 이거는 이제 집당자고 얘가 이제 집당자요. 그다음에 이 정자가 정자입니다. 이제 아주 작은 건축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집당자고 이게 정자. 자, 그래서 서화당과 시경정의 주인아 내 말 듣소라고 해서 지금 그 주인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죠? 인생, 세간에 인생은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이죠. 세간은 세상 세자에 하이간자. 인간 세상 사이에 좋은 일이 많지만은 어찌 강산을 갈수록 낮게 여겨. 자, 강산을 낮게 여긴다. 자연에 대한 평가가 낮게 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약간 비판적인 태도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걸 보여. 갈수록 낮게 여겨 정막 둘 다 고요하다.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정막한 고요한 산중 산 가운데 들어가고 안이 나오는가. 그래서 이제 들고는 들어가다. 나시다는 건 나오다. 또 들어가서 안이 나오는가. 송근은 소나무 송자에 근자가 뿌리 근자입니다. 소나무 뿌리를 다시 쓸고 죽상 대나무 죽자에 상자가 침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소나무 뿌리를 다시 쓸고 죽상의 자리를 보아. 적은다. 잠깐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죠? 잠깐 올라 앉아 어떤가. 다시 보니 천변 하늘 천자에 주변변자 끝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늘 끝에 떠 있는 구름 서석을 지부 삼아 서자가 상서롭다. 돌석자요. 상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상스럽다가 아니라 상서롭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 막 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쫙 내리면은 괜히 막 와 하면서 막 그 천사가 내려올 거잖아. 그게 상서로운 거야. 이해됐죠?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상서로운 어떤 종교적으로 뭔가 그런 상서로운 그런 도를 집을 삼아. 자, 지금 예찬을 해주고 있죠. 네가 있는 곳이 상서로운 곳이야, 그렇죠? 나는 듯 드는 양이 나오는 듯 들어가는 양은 모습이란 뜻이요. 자, 나는 듯 들어가는 양이 주인과 어떠한가? 창계는 이제 풀을 창자에 개자가 신의 개자. 아까 앞에서 나왔죠. 푸른 시냇물 흰 물결이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네요. 자, 그리고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가 나타납니다. 풀을 창자와 희다라는 것을 통해서 색채 대비를 통해서 강조를 하군요. 자, 정자패에 둘러져 있으니 천손 웅금을 니라서 베어내어. 자, 천손 웅금 하늘 천자에 손자인데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직녀를 이야기하는 직녀. 천손은 직녀로 웅금은 구름 문자에 금자가 비단 금자인데
구름으로 만든 비단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비단을 이야기합니다. 즉 직녀가 만든 비단이에요. 자, 이게 결국에 뭐냐? 은하수를 이야기합니다. 은하수. 자, 그래서 은하수를 니라서 누가 베어내요. 있는 듯. 그러니까 말 그대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거죠. 있는 듯 펼치는 듯. 자, 헌사다 우리가 앞에서 나왔죠. 야단스럽다라는 거죠. 자, 야단스럽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예찬함적 태도예요. 태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은하수를 베어내서 펼쳐놓은 것 같아. 너무 예뻐. 자, 산 중에 책력이 없어. 책자의 달력력자인데 책력은 달력이라는 뜻이에요. 달력이 없어. 사시 넉사자에 숫자 사자에 떼시자. 즉 사계절을 이야기하죠. 사계절을 모르니 즉 시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시간 질서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야. 자, 눈알에 해친 경치가 철철이 절로나니 듣거니 보거니 일마다 선간이다. 그래서 선간 바로 신선선자의 사이간자. 그래서 신선세상의 사이로구나. 그래서 경치를 역시 예찬하고 있습니다. 성산에 대한. 여기가 신선세계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그 주인에게 그렇죠? 성산에 너 진짜 좋은 데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공산에 공자는 이제 비다 공자의 산산자, 비어 있는 산에 쌓인 잎을 삭풍은 이 삭자가 정월, 1월 이런 뜻이거든요. 초하루, 초하루 삭자의 바람풍자, 즉 겨울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겨울에 매서운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풍. 북에서 불어오는 삭풍이 걷어불어 때구른 것은 눈조차 몰아오니. 자, 그래서 지금 삭풍과 눈 이 두 가지 소재를 통해서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천공은 조물주입니다. 하늘 천자에 공공자인데 즉 조물주. 자, 천공이 호사로와 옥으로 꽃을 지어. 자, 옥으로 꽃을 지어라는 것은 이제 눈을 빗댄 거죠. 눈을 비유한 거예요. 자, 만수철님, 일만만자, 숫자가 나무, 숫자, 그 다음에 일천천자, 숭림자. 그래서 만 개의 나무와 천 개의 숲, 그러니까 일만과 이 만과 천은요, 많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둘 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실제 그 숫자를 의미하지 않으면 많다라고 해석합니다. 아주 많은 나무와 많은 숲을 꾸며 봄. 여기서 봄은 강세접사예요. 그래서 강세접사 강조의 미, 즉 꾸며 내는구나. 자, 앞여울 가리열어. 가리는 이제 나란히. 가리요. 가리요. 아니요. 나란히가 아니라 가리다죠. 덥다. 가리다라는 뜻이요. 앞여울 가려서 얼어. 동목교. 그래서 이제 외나무 다리를 이야기하죠. 홀로 독자의 나무 목자. 그다음에 그 다리 교자.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여울이 얼어 있고 그다음에 외나무 다리가 비스듬히 있는데 막 때문에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인가. 아니 지금 길이 없어. 외나무 다리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있으니까 탄홍이 이 부기를 남에게 자랑마오 그랬습니다. 산산자의 노인홍자인데 자, 이 북이라는 것은 부유하다. 그다음에 귀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북이는 그 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연을 비유한 거야. 독특하게. 그래서 자연을 자랑하지 마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알까 봐. 그죠? 남들이 알까 봐 지금 시시하는 거예요. 그죠? 경욕을 은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자가 옥 그리고
요자도 옥, 불자가 굴, 즉 동굴. 자, 옥으로 된 동굴과 그다음에 은색의 숨자 은자에 세상 세자에 세상 기자죠. 자, 그래서 옥으로 된 동굴과 숨어 있는 세계를 찾을 리 있을세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리을쉐라라는 아주 독특한 그 어미가 있는데 뭐뭐 리을 쉐라라는 이 어미는 뭐뭐 할까 두렵다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어 있는 세계를 찾을까 두렵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 자기만 알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를 쌓아두고 한기는 한나라한 책 기록할 기자인데 역사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역사서라는 것은 바로 인간 세상에 대한 어떤 관심과 어떤 미련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만고 일만만체 옛고자죠. 오래전 많다 오래. 자, 아주 오래전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헤아리다는 건데 생각하다. 그래서 옛날 인물들을 생각해 보니 성현도 많거든요. 성현, 성수로 성자에 현자가 현명하다. 성스럽고 현명한 인물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그래서 호걸도 이제 영웅, 능력이 뛰어난 영웅을 호걸이 많구나. 한을 삼기실 때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네. 삼기다는 만들다. 이것도 많이 나오죠. 하늘이 만들 때 곧 무심할까마는 자 이제 무심하다 뭐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하늘이 만들 때는 무심할까마는 무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찌하여 시운이 자 시운은 떼시자 그다음에 운수 지금의 운수가 일락배락하였는가 그래서 이제 밑에 뜻풀이가 나와 있죠. 일락배락 흥했다가 망했다가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역사의 흥망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애달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생각하니까 애달프다. 자, 기산에 늙은 곱을 귀는 어찌 신었던가. 그래서 이제 이 곱을이라는 것이 이제 기산의 늙은 곱을이 뭐냐면 허유예요. 허유라는 인물인데 그 중국 고사에 그 허유 한 명이 더 있는데 허유 소부와 허유라는 인물은 지조와 절개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기사는 어찌 귀를 씻었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박소리 핑계하고서 이 허유가 그 왕위를 물려받으러 가니까 더러운 얘기를 들었네라고 하면서 귀를 씻어요. 그 옆에 이제 소부가 소한테 물 먹이다 이거는 허유가 그 더러운 귀를 씻었기 때문에 소한테도 물 먹이면 안 돼라고 그 하는 그런 고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유가 있는 곳에 이제 허유가 훌륭한 지조와 절개를 지니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근처에 왔다가 그 우물가에 그 허유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물을 받아 마셔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바가지를 하나 이렇게 놓고 갑니다. 쪽쪽 바가지. 그걸 이렇게 걸어놔요. 그랬더니 그것마저도 바람 불어서 따락따락 한다고 해서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무소유.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박소리 핑계알고 조장이 가장 높다 해서 이제 박소 핑계한 거는 이제 무소유죠. 청렴한 거. 그래서 조장은 그 지조와 절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아주 청렴해서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낯 같아서 얼굴 같아서 이제 낯이 지금 얼굴이죠. 볼수록 새롭거든. 즉 인심이라는 것이 사람의 얼굴이 아주 다양하다는 거야. 볼수록 새롭고 태상 세자의 일사자. 태상 일은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암울한 현실이라는 거야. 엊그제 빚은 소리 얼마만큼 익었나니 술 나왔네요. 풍류의 태도가 나타나죠.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진 씨름 적게나 하리로다. 그래서 씨름을 적게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것도 씨름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검은고 줄연저 풍입송이었구나. 자, 2단은 타다. 2단은 악기를 타다. 자, 그래서 검은조 굴을 얹어서 풍입송이라는 것은 이제 그 풍년과 관련된 태평성대의 노래예요. 그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는 이제 자연 속에서 태평성대를 꿈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4번 문항 한번 보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끝나라 했죠. 그래서 이제 가 공감적 심사 사용이 되었죠. 자, 가는 화제 감정을 이입하여 그런데 가에서 감정이입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자, 그다음 5번 문항. 가로목과 풍경 소리가 자족감. 스스로 만족한다. 풍경. 부동사에서 공감적 심상을 사용을 했고요. 자족감하고 연결시키기엔 조금 힘들어 보이죠. 그죠? 그냥 공감적 심상이고 그 뭐야 경치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자족감은 안 되고 큰 파도, 심미적 완성. 큰 파도는 인간 세상, 큰 파도 급한데라고 이야기해서 인간 세상은 지금 뭔가 어지럽다라는 거잖아요. 부정적인데 심미적 완상 안 되겠네요, 그렇죠? 스님과 바둑, 성찰을 한 게 삶에 대한 성찰하고 지금 관련이 없었고 사신의 명박들과 같다는 거죠. 부정적은 아닙니다. 사실은 명으로 이제 어쨌든 공적인 걸로 왔는데 이별하는 게 아쉽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한수. 그래서 감흥을 외부로 표출하는 수도 맞네요. 마지막에서 시한수를 딱 남겨둔다. 미련, 아쉬움, 아쉬움. 자, 그러면 검은 거 보니까 마지막에 풍입송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얘도 어떤 감흥, 그렇죠? 현실은 매우 그 어지럽고 근데 자연 속에서 내가 놀겠다라고 풍류란 감흥을 외부로 표출해서 정답은 5번으로 가야 하겠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6번 문항 A와 B에 대한 설명.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A는 착륙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적 질서에 구애받지 않는 곳이고 자, B는 아까 이렇게 봤을 때 뭐였냐면 인간 역사서니까 인간 세상에 대한 화자의 관심 남아있다. 정답은 5번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다를 읽고 7번, 8번 문제를 풀었고 단어를 읽고 4번, 5번, 6번을 접근을 하면서 하나 가지고 답을 풀었던 다를 가지고 그렇죠? 사실 엄밀하게 해서 나는 아까 읽지 않아도 되는데 해석을 해야 돼서 제가 읽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신 분 없나요? 없으면 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